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이렇게 어디서 다 오셨어요? 전국구에서 놀러 안 가시고 덕분에 저도 인천도 놀러 왔습니다. 오늘 놀러 왔고 올라올 때 제가 운전을 했는데 파트너 두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주무시더라고.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한 10분 지나니까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너무 잠이 와가지고 휴게소 들어가서 좀 자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저희가 멀리까지 이렇게 오지만 계획을 잡고 오늘 하루 놀다 갔고요. 그래서 좀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 거기 가서 오늘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좀 바로 즐기고 이렇게 이따 가겠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한 지는 5년치 안 됐어요. 올해 연말이 되면 만 5년 차입니다. 만 5년 차고 한 4년 반 조금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비전이 될 겁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때가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나이가 40인데 저 때가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몇 차이 없죠?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데요? 한 10년 전에 사진 제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 찍은 거고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이 주말을 버리고 이 시간을 할애해서 오신 분들한테 엄청난 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파트너분들 미팅을 하면서 사실 파트너분 미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하는데 사업 설명을 실컷 듣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운전기사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듣는 소리가 나이지리아 대통령, 나이지리아 축구 선수, 버스 기사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요. 마이콜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 선택했던 유산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바뀐 점이 뭐냐면요. 제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바뀌었죠. 옷이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 업종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축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저 때는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제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서 저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무언가에 도전했고 또 무언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멋지게 변화해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네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저는 제 삶에 있어가지고 제 현재의 그 상황들을 굉장히 인정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거를 갈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유산화를 통해서 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그렇죠. 꼭 이 유산화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서치를 많이 해요. 물론 요즘에는 구글링이다 유튜브다 해서 서치를 하고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알아본다는 건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건 해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 해본다는 게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지 서치하고 내가 뭔가 자꾸 생각하고 한다는 거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걸 해본다고 해가지고 큰 투자금이 들어간다거나 나한테 무슨 리스크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산화가. 예. 큰 자본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만약에 신규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해보십시오. 한번 한 3개월은 해보십시오. 저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확정문 한 장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에요. 예. 저는 아까 잠시 소개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뭐 빚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 근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훅 가셨습니다. 훅.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제가 자꾸 뭐 슬프게 표현하면 제가 더 슬퍼지니까, 예. 편하게 드셔도 돼요. 예. 애초롭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제대를 하고 일상생활 돌아갔었어요. 다시 돌아갔었고 학업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하고 저는 25살 쯤에 집에 날라온 저 확정문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군대 신분이었고 그 빚이라는 걸 제가 받을 수가 없죠. 상속을. 그래서 장을 치르고 나서 한 번 더 휴가를 나가가지고 제가 상속 포기를 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다시 휴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왜? 법적으로 다 처리를 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저는 학생물을 제가 본 거예요. 안 끝났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학생의 신분이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일절 얘기는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었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근데 어머니 혼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 어떤 스타일인 줄 아시죠? 그냥 한날 바로 해버립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 팝시다 엄마. 그래서 5일 만에 팔았어요 집을. 그때 당시에 시세가 34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아마 이 소리 들으면 인천분들 놀라실 건데 시세가 7, 80만 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저희 촌에는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동네는 인구가 한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4천 한 800명 정도는 60대 이상입니다.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얼마 주고 팔았냐면 5,50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이 없어졌잖아요. 요새 집이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어머니 친구분이 하고 있는 식당 방이 있었어요. 안 쓰는 식당 방. 거기다가 제가 농장이랑 뭐랑 싹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다 모셔다 드렸어요. 이사도 해드리고, 잠시만 여기 사십시오 어머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쓰레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쓰레기장 위로. 저희 동네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안 쓰는 쓰레기장. 거기에 제가 원래 아까 소개도 나왔지만 중장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장비를 제가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서 그 쓰레기장 위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한 5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빚을 갚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 거죠. 열심히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돈벌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한 5억 정도 됐어요 빚이. 근데 그 빚을 제가 얼마 만에 갚았냐면 7년 만에 갚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아침에는 중장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유물이 있었어요. 유물. 그게 뭐냐면, 어떤 유물이냐면 시멘트를 만드는 유물이었어요. 첨단 기계가 아니고 완전 구식으로 만드는 기계. 그래서 뭐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막 보시면 타일을 붙이는 그 시멘트 있죠. 그리고 벽돌 사이에 보면 하얀 거, 검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걸 만드는 공장 국제가 했어요. 그래서 까만색을 만들면 까만색으로 나오고, 원래 까맣지만 하얀색을 만들면 백인으로 나오고,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을 이렇게 보따리상 장사 같은 것도 하고요.
저녁에는 요식을 올렸어요. 예, 장충동 왕족발 아시죠? 예, 1588 3300 인천에도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예, 그 장충동 7년 동안 했습니다. 네, 7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도 쉬지 않고 한 10년 정도를 11년 정도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빚도 다 갚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항상 했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못 살겠다 했습니다. 못 살겠다. 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다. 다른 걸 그래서 정말 알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했어요. 예. 그렇게 했던 시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유산을 만났습니다. 예. 유산을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찾았을 때 이렇게 강의도 같이 들었거든요. 경제학 강의를. 그때 저한테 영감을 주시고 저희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영권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잘 아시죠? 경제학 박사님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저는 모두 다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 들었습니다. 꼽히면 그것만 합니다. 저는. 네, 한 번 꼽히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강의를 들었었고 박사님 강의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는 100% 피드백을 한다라고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세요. 그 강의가 어떤 강의였냐면 엔사 강의였습니다. 엔사 강의. 엔사에서 뭐 중국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경제 강의였어요.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직접적으로 바로 문자를 드렸죠.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박경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었고 또 새로이 뭔가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서울 문정역에 있는 세계전략화연구소에서 성공 역량 제고 과정 8단계라는 게 진행이 될 거니까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때 강의료가 한 200만 원, 25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주 과정을 들어 올라갔었고 토요일마다 올라갔었고 그때 모이신 분들이 한 30명 됐어요. 20대 후반대부터 해서 50대 초반까지 각자의 어떤 전문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각자의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나이대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에 대한 갈망. 그건 우리도 공통점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도.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살았었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았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하고 나하고 이 서울 경기지방의 사람들하고 이 촌동네 사람 나하고는 경제관념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영국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었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테 빵 맞았어요. 그렇게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1년 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금융 다단계 대한민국 탑10 회사들 그리고 상조 회사들 다 다녔어요. 다 다니면서 3개월 만에 2억 5천 날려보고요. 버렸던 거. 3개월 만에 공중분해 됐어요. 2억 5천 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빚을. 예. 그리고 애터미를 가면 그 애터미 제품들 다 사서 써보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알아보지 않아요. 다 해봐요 그냥. 예. 휴대폰 다단계를 가면 휴대폰 하나 사고 그냥 여기 거 하나 사고 저기 거 하나 사고 두 개 들고 다니고 그런 생활을 그런 어떤 알아봄을 제가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멘토로부터 이렇게 제가 받았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괜찮은 일을 하고 싶으면 건강 쪽을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건강 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었고 세라젬이라는 지금은 세라젬이 TV에서 광고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제가 할 때는 광고 안 했어요. 그게 방판하고 다단계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세라젬 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점프하고 다 구해놨어요. 의료기계와 같이 하려고. 근데 토탈
금액을 뽑아내니까 한 12억 정도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집도 팔고 해보니까 한 4억 정도밖에 안 나오겠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식품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했던 게 이 유산을 만났던 겁니다. 딱 맞죠 지금. 유산하고 다른 아이템이 뭡니까? 건강식품. 예. 딱 맞는 거. 다른 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스폰서가 제시하는 그리고 유산에 제시하는 그 시스템이나 이런 알아봄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4년 반째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참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함과 시간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다단계니 어쩌니 저쩌니 네가 왜 그런 걸 하니라는 부분은 전혀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를 사실 뭐 전혀 네가 뭔데? 네가 내 삶을 알아?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계속 읽어 나왔었습니다. 예. 잠깐 나왔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죠 이게. 예. 저기 문 보이십니까? 저 문 최신식 화장실 문입니다. 예. 원래는 그 푸세식이라고 아시죠? 이 보실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푸세식이었고 저게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신식이에요. 예. 그리고 옆에는 제 세면장이었고요. 예. 저기 하면 비누 하나 있었어요. 샤프도 안 썼어요. 비누만 썼습니다. 비누 하나 있었는데 그 비누는 항상 저는 쥐하고 같이 썼습니다. 아침 나가면 막 빨간 먹어요 지금. 예. 더럽죠. 예.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여기 제 방은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생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생긴 방이에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고 식당방으로도 쓰는 방이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방에서 처음 생겼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문은 한 번씩 자빠집니다. 자고 있으면 뭐 팍때려요. 자고 있으면.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옛날 집이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 문도 싹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방에서 살았었고 좋았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빚이 많았다, 나한테 물려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만 전혀 없습니다. 네.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살았던 쓰레기장 위에 쓰레기 위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이 골재 보이죠? 재생골재. 지금에야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이 재생골재는 뭐냐면 건물 같은 걸 파쇄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갈처럼. 네, 그래서 큰 25톤 트럭에 자갈을 하나 시키면 한 50만 원씩 하는데 이거 8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깔았죠, 두 차를.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깔았는데 이게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 안에 안 좋은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리고 아직 티는 안 살았죠, 여기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 맞지해야 돼요. 이런 데 살아가지고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었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 방이었어요, 제 집. 이 컨테이너에서 한 5년 이상 살았었습니다. 한 2번 정도는 죽을 뻔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이게 유일한 문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쇠창살이 있어요. 유리를 깨져서 못 나가요, 여기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불이 나가지고, 네. 전기가 타가지고. 왜냐면 겨울에 춥잖아요. 여름에는 덥죠. 이 깡통이잖아요. 엄청나게 춥고 엄청나게 더워요. 열을 받아가지고. 안에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전기선들이 보면 굉장히 얇아요. 간이 사무실에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에어컨 선하고 히터 선 보셨어요? 엄청 굽죠? 예.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벽이 타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도 2번 했습니다. 예. 살아있잖아요. 괜찮아요. 예. 제가 11년 동안 몰았던 지게차 중장비. 예. 11년 그래서 이 11년 동안 장비를 타서 제가 무릎 2개가 나갔습니다.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사람 만나서 진짜 거짓말 같지만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굉장히 아팠어요. 걸어만 가더라도. 근데 괜찮아요. 네.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사람 덕분에. 그리고 제가 보이시죠? 전투 기술이 상당했습니다.
네. 잘 썰었어요. 네. 괜찮죠? 지금 어디 가셔도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네. 맛있겠죠? 우리 애기가 첫 애기가 와서 자고 새벽 1시에 같이 퇴근하고 했어요. 하기 싫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장충동 왕족과를 장충교도소로 했습니다. 2년, 한 1년 정도, 2년 동안은 제 카톡 선택에 족발 썰기 싫다. 손을 썰어피고 싶다. 진짜 그랬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하기 싫었어요. 5시만 되면 가야 돼. 고객들하고 약속이에요. 하루 쉬어버리면 그 다음 생산 안 됩니다. 고객들은 금방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를 했어요. 교도소. 그래서 이 일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괜찮은 일을.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최연소는 아니죠. 최연소인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저희 지금 8살입니다. 8살이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여자 얘기예요. 빨간 깍두기와 노란 단무지 일냥. 결혼하기 전인데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간절했고요. 굉장히 결핍했어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유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예전에 제가 2009년도에 열정을 다시 한 번이라는 그 카톡 선택을 적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저보고 열정도 일어나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전에 살았을 때가 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가 빠져 있냐면요. 첫 번째는 벼락 끝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는 완전 벼락이었어요. 매달려 있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뭐 빚 갚고 할부 갚고 생활을 1,0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 2개의 직업, 3개의 직업, 4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자를 달고 있어요. 뭐 서글프진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할 수 있고 제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인 겁니다. 지금 시간을 계속 늦지 마십시오.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유산을 하시는 분들 스폰서가 소개하는 사람이 유산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투자해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죠.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해봐야 이 일을 알아요. 그리고 해보고 버텨봐야 정말 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죠 이거? 이게 동영상인데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 안 돼요. 아쉽죠? 유튜브 들어가서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동영상 어떤 동영상이냐면 수입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방식으로는 수입을 버려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만의 인프라를 가져야만이 그 인프라가 생존 도구가 된다. 생존 도구. 수입이 아니고 생존 도구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서 제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쓰거든요. 이게 안 녹아요. 수입의 관점이 변화했고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롯데 계열사 그리고 이마트 보셨어요? 홈플러스 이런 3대 정말 큰 마트를 지금 3대 천왕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트들이
일정 지역에 있는 마트들을 철수를 시킵니다. 지금 매각을 합니다. 자회사의 어떤 그런 리스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회사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이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프라인이 끝났다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예전에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마트도 첫 적장을 났답니다. 대박이죠.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선택을 한 게 일정 부분, 일정 지역에 있는 그 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건물을 다 넘긴다는 거예요. 네. 다른 용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고 나머지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 절감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자금을 유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현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네. 대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5년 전, 1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 바뀌셔야 돼요. 네.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직업관, 내가 배운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완전 필요 없다. 예전에 책을 보면요, 지식이라는 게 5년이 지나면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어제의 지식이 필요 없는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는 훅 가버렸어요. 책임도 안 지고. 네. 우리는 그런 부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수입을 벌어가는 시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유튜버들. 유튜버. 맞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죠. 김창호 강사? 김미경 강사? 이런 사람 돈 잘 벌죠? 왜 돈을 잘 벌어요?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 좋아서. 맞아요.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청자 어때요? 박청자. 대박이죠? 전 세계에 2등 하시는. 팔로워 벌써 미국에서 분홍티 입고 막 처음부터 팔로워잖아 그거. 근데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게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로워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팔로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걸 하면 안 돼. 독보적인 무언가의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독보적인 공유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인스타에 보시면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팔로워를 만들기 위해서 해봐야 되니까. 이런 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동네가 참 좋거든요. 안 나와. 근데 유튜브 들어가 다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에어비앤비, 우버,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 회사들이 매장이나 점포나 창고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심지어는 재고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택시 사업을 하는데 택시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임대 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만 가지고 있어요. 그 시스템만 가지고 원래 있던 큰 회사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네.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온 알리바바라는 회사, 제가 항상 설명드려요. 이 설명 있는 거 괜찮거든요. 뭐냐면 2017년도 11월 11일 날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조입니다. 28조. 28조인데 28조가 그럼 가늠이 가세요? 1000억이 280개. 그러면 가늠이 가는가? 그래도 힘들죠. 대한민국 전체 백화점 있죠. 대한민국 전체 백화점의 1년 매출이 29조입니다. 1년 매출요. 근데 그 대한민국 전체 백화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들, 자금들, 시간들, 관리들, 뭐 마케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대한민국 전체 백화점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29조. 근데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28조라는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30조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박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를 알아봐야 될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요즘은 플랫폼을 가질 수가 없으면 돈이 안 돼요. 플랫폼은 곧 뭐냐면 공유 가치입니다.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유산화가 아닙니다. 물론 유산화가 독보적으로 뛰어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라서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플랫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비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유산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100% 플랫폼 사업입니다. 매장 가지고 있습니까? 점포 가지고 있어요? 재고는 있습니까? 좀 샀습니까? 미국 가서? 미국 제품 우리 먹으려고 산 거잖아. 맞죠? 팔고 산 거 아니죠? 없어요. 휴대폰 하나 사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걸 다단계가 생각하면 그냥 다단계가 되는 거고, 플랫폼 사업을 생각하면 나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건강 플랫폼, 뷰티 플랫폼, 새로운 수입 창출의 플랫폼, 소비 플랫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업 아닙니다. 지금 뭐 남들이 생각하는 다단계 이런 사업 아닙니다. 절대.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대안으로 찾았던 사람이에요.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고 대안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3년, 4년을 찾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됐고, 예, 그렇게 그때 무언가를 알아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삶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가치와 아이템이 가져가야 될 독보성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야 돼요.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게 계신 분들이 저는 컴퓨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동영상을 들고 싶은데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잠도 안 자고 준비했는데 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네. 그냥 저거 이상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뭔 말인지 지금 방금. 아무튼 예,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요? 제가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제 차에 오늘 제가 차에서 안 가져왔는데 볼펜이 있어요. 그 볼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적이죠, 기적. 쓰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 볼펜으로 쓰면 1년을 쓰시면 연봉이 3천만 원이 늘어요. 네. 거짓말 같죠? 저는 더 늘었습니다. 3천만 원 아니죠?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연봉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 볼펜에서 선물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다? 플랫폼이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담스럽다? 다단계다? 뭐 너나 해라? 이래서 나가면 네, 나는 못하겠다. 유통? 소개? 소비자 직접 판매. 비슷한 말은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 캐시백입니다. 소비 캐시백.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사실. 근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자꾸 뭐 시스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원데이 있으면 주말에 쉬는데 사람들을 프로모션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1박 2일 캠프를 프로모션 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 또 나와가지고 뭐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할 때 뭐 PPP에서 같고 평생 매칭 보너스 같고 리더십 보너스 같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리엔트리를 얘기하고 있고 나도 잘 모르는데 써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네,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담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간은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적으로 소비재가 돼야 돼. 왜? 쓰고 없어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일상생활에서 평생 써야 될 제품인데 어떤 경로가 돼도 내가 한번 써봤어 그냥. 근데 좋은 거야. 예. 좋아서 그냥 알리는 거예요. 좋아서 내가 이걸 써봤는데 내가 변비가 심했는데 언니야 오늘 변기가 막혀버렸다. 예.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가 정말 고혈압이 됐는데 이 제품을 먹어보고 좀 좋아졌어. 그래서 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먹어봐라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입견이 많이 생겼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들이 매출만을 띄워내기 위해서 마케팅을 부담스러운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이전에 정확한 평생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 회사들 거기 보세요. 제품을 자기 애들이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다 런칭을 시키고 이렇게 맞죠? OEM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법으로 유통을 시키면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죠. 소비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 똑똑한 인천에 계신 소비자분들이 계속 그 제품을 쓸까요? 조금만 좋으면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줄로 가면 가려지죠. 네. 그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더라도 회사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진입비라든지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비자들 사업자들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죠. 열심히.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했죠. 돼요 안 돼요? 90%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그렇게 와전이 돼 있어요. 그런 사업 아니거든요. 내 생활 속에서 평생 이 제품을 쓰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 캐시백이 나오잖아요. 소비만 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제품이면. 그런데 소비를 시키게 되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캐시백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평생 써야 될 제품들을 쓰면서 캐시백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지금 소비 캐시백은 다 하고 있어요. 이마트, OK 캐시백, 신용카드 OK 캐시백, 커피숍에 가서 뭐예요? 도장 찍어봐요. 쿠폰. 네.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뭐 뭔가 씻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유산으로 쓸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와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품력이. 첫 번째가 뭐냐면 대중성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제품인데 너무 비싸 버리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그래서 대중성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대중성을 통해서 셀링과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네. 근데 대중성 가지고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는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중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어디가 더 좋아? 가성비 어디가 더 좋아? 다이소. 그렇지. 제가 그저께 그 주자랑 샀거든요. 1,000원밖에 안 해요. 가니까. 다이소. 쿠팡. 끝내주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기능성과 전문성이 있어요. 내 몸에 맞는 기능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기능성과 전문성이 뭘 만들어내냐면 재구매를 만들어냅니다. 재구매. 그러나 기능성과 전문성이 좋은 제품들은 넘쳐납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독점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냐 없냐 이게 돼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애텀이라든지 지금 뭐 더 휴앤 컴퍼니라든지 지쿱이라든지 지금 지쿱이 굉장히 성장 많이 하고 있죠. 지쿱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 회사들.
근데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뭔가 좋은 건 없어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소비자들이 떠나가지 않는 무언가의 아이템이 돼야 돼요. 그게 독점성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유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기술력.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생 재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클래스가 달라야 돼.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웬치 박사님 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 남다르죠. 네.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독점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사업자들도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유산화보다 좋은 제품이 나오면요, 저는 다른 데로 갈 겁니다. 왜? 어차피 유산화보다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건강은 더 심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져야 돼요, 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육받고 뭐 하고 하니까 돈 좀 되니까 이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속시켜줄 거잖아요. 예. 최소한 우리 애기들한테 상속을 시켜줄 정도의 어떤 롱런은 돼야지. 근데 거의 하다 보면 직급자들도 그렇고 돈을 좀 벌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다 많은 사람도 많죠. 뭐가 빠져서 그래요? 요게 빠져서 그래요. 회사는요, 망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제품을 계속 쓰니까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네트워크가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스템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산화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력으로 만약에 캐시백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캐시백이 많이 된다면 괜찮죠? 저는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고요. 캐시백이 좀 많이 들어와요. 네. 이마트 가면 한 500만 원씩 캐시백 됩니까? 안 되죠. 네. 한 500만 원씩 캐시백 되면 어떨 것 같아요? 500만 원 캐시백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만 가겠죠. 500만이라는 돈은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3, 4인 가족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500만 정도만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애기도 키우고, 차도 하나 불리고, 집, 할부도 갚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세 개의 회사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왜 유산화가 돈이 되는지,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지금까지 1년 수익은 소비인가 사업인가? 돈이 되면 하시겠죠. 네. 자,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의 틀이 뭐냐면, 자, 네트워크 보상이 몇 프로를 줍니까? 35%. 네. 매출 대비 35%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이 1,000억이 나왔다. 350억은 누구 돈? 내 돈. 내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50억 안에서 나는 얼마를 가져갈까라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35%를 어떻게 돌려주나 그거거든. 보상 플랜이 간단해.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추천 수단.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일회성으로 주는 수단. 네. 그래서 별 의미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1%에서 2% 정도? 저는 매출 대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포인트 말고요. 1%에서 2%. 100만 원 소개하면 얼마? 만 원에서 2만 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후원 수단. 우리는 어떤 수단을 받아요?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주고 그분이 재구매하는, 또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매출들을 통해서 나오는 수단, 그게 후원 수단이에요. 이 후원 수단을 통해서 저희는 수익을 벌어갑니다. 판매 수단이 아니에요.
주던 수당은 아니고. 자, 세 번째 매칭 보너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직접 소개했어요. 나와 매칭이 됐어요. 됐을 때 이분이 받아가시는 후원 수당을 통해서 나한테 올라온 수당. 이해됩니까? 제가 소개한 사람이 또는 소개하는 사람이 또 이대로 소개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사람의 후원 수당을 통해서 저한테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매칭 보너스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성립이 돼요? 후원 수당이 많으면 매칭 보너스가 많겠지.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직급 보너스요. 직급 보너스는 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1의 성금은 계속 주는 보너스인데, 후원 수당을 많이 받으면, 얼마 정도를 받으면 직급을 가게 되죠. 그래서 후원 수당이 많은 직급 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직급 가는 것도 후원 수당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구상 플랜에서는 후원 수당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만. 다섯 번째, 공유 보너스. 회사의 매출 몇 프로를 공유시켜주는 보너스. 우리 회사에 뭐가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공유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도 후원 수당을 많이 받으면 공유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후원 수당 가지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입이 좀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왜 많이 받냐면요, 후원 수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유선하는. 네. 정말 좋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 A사 아시죠? 왜 터지게 안 되는 A사. 이 회사는 다 알고 계신 게 바이너리 방식을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의 형태의 공유 보너스를 주는 회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A, B로 나눠지죠? 그러면 30만 PV, 30만 PV, 30만 PV는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돼요. 100만 원 정도 매출.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줘요, 점수. 점수가 15점입니다. 자, 점당 4,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점당 4,000원 크죠? 하트로 봤을 때. 네. 이게 하트에서 얘기고. 네. 점백 200 쳐봤잖아요. 저거 커요. 네. 점당 4,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점당 4,000원. 30만 PV, 30만 PV가 맞춰졌을 때 15점. 점당 4,000원이면 6만원 정도. 제가 이 회사를 알아볼 때는 7만 5천원에서 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는 점당 5천원 했어요. 근데 이게 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희한한 거지. 회사 매출이 1조 넘어가려는데 이게 줄은 거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이 70만 PV, 150만 PV, 240만 PV, 600만 PV, 2천만 PV, 5천만 PV가 끝입니다. 이게 무엇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30만 PV, 30만 PV도 15점, 40만 PV, 40만 PV도 15점, 69만 PV, 69만 PV도 15점.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좋을까요? 회사에 좋은 거예요. 회사에는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 안에만 들어오면 점수를 통해서 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이 알까 모를까요? 몰라, 뭐 이런 것들을. 네. 제가 처음에 알아볼 때 막 공부를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한 명도 대답해준 사람 없었어요. 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 70만 피부 했을 때 70만 피부 했을 때 얼마? 30점. 12만원. 150점 피부에는 60점. 24만원. 자, 240만 피부에는 90점. 94, 36, 36만원 맞죠? 네. 600만 피부에는 100, 뭐 20점, 50점 될 거예요. 150점 정도? 이 봤을 때 얼마 들어올 거고요? 48만원입니까? 2천만 피부에는 250점. 50만 피부에는 300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웃긴 게 뭐냐면, 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당이 늘어나야 돼, 줄어야 돼요? 늘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30만 PV에서 70만 원 늘었어. 두 배 이상 늘었죠. 얼마 늘었어요? 딱 두 배 늘었죠. 70에서 150으로 두 배 이상 늘었죠. 딱 두 배 이상인데 두 배가 안 늘었죠. 150에서 240으로 늘었어요. 야, 그럼 한 1.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죠. 두 배 이상 늘었어요. 두 배 늘었어 안 늘었어요? 가만 계속 줄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뭐 그런 것도 이유도 있어요. 제품 싸죠? 많이 못 돌려줘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싸게 팔잖아요. 싸게 파니까 많이 못 돌려줘요. 보상품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많이 줘버리면 회사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보면 한 이쯤 되겠네요. 자, 보세요. 150만 PV, 150만 PV를 하게 되면 60점이 나오고 한 24만 원 정도를 받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주급 회사 줄 알고 계시죠? 1급 회사. 하루하루 마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엄청 힘들어요, 걔들. 마감 따지면 마감을 하루 해야 돼요. 직급자들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을 계산했을 때 한 20일 정도 계산할게요. 20일. 그러면 자, 24만원 곱하기 24만원 곱하기 21 해봐요. 얼마? 약 500만원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 24만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매출 얼마? 150만 PV 최소로 봤을 때 150만 PV, 150만 PV, 300만 PV 맞죠? 300만 PV면 1000만원 매출 맞습니까? 30만원, 100만원이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그래서 자 1000만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 2억 2억이 매출하면 500만원도 받아갑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걸 이해는 왜 해낼까? 무식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안 하죠. 알면 안 하죠 절대로. 이 회사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주는 게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그 이상 주지 않습니다. 박한길 회장의 어떤 그런 뭐 철학이랄까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5천을 벌든 6천을 벌든 1을 벌든 똑같다 주는 게. 그래서 5천만 원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저는 5천만 원못 살아요. 네, 절대로. 네. 근데 이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5천만 PV, 5천만 PV를 계산해 보면 최소로 한 달에 70억 매출해야 됩니다. 70억에서 100억. 이렇게 해야만이 5천만 원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될까요? 내가 내다 쳐. 내가 받으면 될까요? 힘들어요.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아니 못 봤죠.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S사 비밀이 많은 회사. 네. 여기도 마이너스 방식을 쓰죠. 수당을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자 내가 와우팩을 구매를 해야 돼요. 내가 와우팩 1000BV짜리 와우팩 225만원 정도, 원래 250만원 정도 하는데 좀 깎아줘요. 한 10% 정도. 그래서 구매를 시키고 내가 소개한 양쪽에 AB 라인에 와우팩을 구매를 시켜야만이 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최대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냐면 2대1 비율로 해서 소실적 기준에 얼마? 15% 이렇게 지급해요. 이게 15%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와우팩 구매시키고 아니면 내가 와우팩 사고 내가 두 개 다 사든지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한 700만 원 정도 GDP를 가지고 해야만이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직급 수당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tom이 마찬가지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500 BV 단위로 봤거든요. 500 BV면 1000 BV 되죠. 500 BV 곱하기 15% 해봐요. 75,000원 맞습니까? 이게
1000BV, 500BV면 1500BV잖아요. 그러면 이게 250만원. 이거는 125만원. 그러면 375만원. 375만원에 7천원, 말로 잘안되네. 7만 5천원 받으면 2% 괜찮죠? 작은 건 아니에요. 네, 공유 다 시켜주니까. 네. 그리고 1000BV 정도 하면 15% 하면 15만원 맞죠? 500 주급회사니까 500 정도를 받으려면 얼마 더 주급을 얼마 받은대요? 한 120만원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8,000BV 해볼까요? 8,000BV 하면 15% 얼마입니까? 120만원 맞아요? 맞아요. 한 120만원 곱하기 4주 하면 얼마? 약 500만원 맞죠? 그러면 8,000BV를 받기 위해서는 16,000BV 한 두 개 합하면 24,000BV. 빠르시네. 자, 24,000BV는 얼마? 2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해야 구원수당으로 한 5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하다 그만두겠죠. 돈 안 되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는데 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최고의 주급 2,500만원. 그 2,500을 받기 위해서 한 주에 띄어야 될 매출, 자아도출 밸런스를 딱 맞췄을 때 이걸로 12억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만이 팔을 짜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구자성, 건영에, 구자성은 아실리로 가 있고요. 건영에는 아미코델로 가 있습니다. 네, 최고 수급 때는 다 그걸 다 옮겨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팩트죠. 어떻게 보면 500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될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산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개 라인이 되죠. 했을 때 자, 1250포인트, 1250포인트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골드 그림. 이렇게 했을 때 자, 2번 가게에서 250불 맞아요? 3번 가게에서 250불 1번 가게는 공 먹는 가게 500불 합산 1000불 곱하기 4주 4000불 약 500만원. 매출 얼마? 1250포인트는 250만원. 그래서 1000만원 매출. 1000만원의 매출에 곱하기 4주를 하면 4천만원 매출. 4천만원 정도의 매출만 꾸준하게 나오면 500만원 소액적으로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많지 않아요 매출이. 유사나 많이 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다른 플랜 한번 들어가 보세요. 500만원 정도 벌려면 얼마 정도의 매출 해야 되는지 저는 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이래서 단시간 안에 다 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어디서 일을 해야 될지. 이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품이 좋아야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 다 떠나서 지금은 보상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보상만 보더라도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는지 다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후원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유사는요 부상 플랜 공부해 보시면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수당만 가지고 조금씩 뭐 직급을 가보시면요 엄청난 수당이 빵빵 늘어요. 저기 뒤에 오신 저 오늘 저 강기수 사장님 저한테 처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지겠다고 저한테 약점이 났어요. 네, 그런 분이 2년 반 사가셨고 지금은 이게 골드입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저번 주에 수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수당 연습을 한번 올려봤어요. 골드인데 363만원이 들어왔어요. 주급으로. 대박이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저분이 잘해서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러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이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가는데 유선화에서 최소 진짜 한 2년만 미쳐버리면 충분히 이 이상 다 가져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랜이 돼야 되고 정말 보상 플랜을 공정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구글링이나 유튜브 들어가보시면 유선화에 대한 설명은 쫙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치해 보시고 본사 가보시고 세미나 와보시고 스폰서 따라서 얘기해 보시고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인생을 삶의 수준을 변화할 수 있다면 유선화를 통해서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괜찮죠? 네. 유선화를 통해서 인천에 폭풍이 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